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내용들 살펴볼 건데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중소기업 판정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 법령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요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되고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는 조세특례 제한법 기준으로 대부분 움직이지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규모, 독립성,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규모, 독립성, 졸업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조세특례 제한법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전반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조세특례 제한법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규모, 독립성, 졸업 요건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자, 보시면 규모 요건, 조세특례 제한법도 규모 요건, 독립성 요건, 독립성 요건, 졸업 요건, 졸업 요건이 있습니다. 자, 서로 전부 다 내용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있지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미묘한 차이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 판단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업종 분류에 대한 원칙 부분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을 적용하거나 할 때는 항상 업종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올 때는 반드시 표준산업 분류를 찾아서 보시고 확인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표준산업 분류를 보지 않으면 내용이 엉터리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주택신축 판매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신축 판매업은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업종입니다. 이 분양하는 업종이 건설업이냐 부동산업이냐라는 겁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상에는 건설업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설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표준산업 분류로 들어가 보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수행한다라고 하면 건설업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건설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업종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판단에 있어서도 규모, 독립성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세액 공제 감면 쪽으로 갔을 때에도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분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로 들어오면 표준산업 분류는 우리 통계 분류 포털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하시면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건설업과 관련되는 부분 찾아 들어가 보게 되면 건물 건설업 쪽으로 가면 제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외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면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에 분양하는 것은 681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812는 68번은 부동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업종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산업 분류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의제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즉 제조업이 되려면 원래 제조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제조시설에 의해서 제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제조시설이 없이 타인의 제조시설을 빌려서 제조하는 경우에 이걸 제조업으로 인정해 주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1번부터 3번까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조업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국내에 있어야 됩니다. 국내에. 외국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타인의 제조시설이 국내에 있을 때는 제조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 부분은 도매업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조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업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국내 제조업자가 국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입니다. 근데 국외에 위탁하게 되면 도매업으로 분류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제조업이나 도매업이나 같은 중소기업 업종이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라든가 세액 감면 쪽으로 들어가면 업종이 달라질 때는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합니다. 국내 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위탁했는지 국외에서 위탁해서 제조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세무서에서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아는 길이 있죠. 국외에서 위탁 제조해서 국내로 들어온 거는 수입 세금 계산서가 많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위탁해서 제조한 거는 국내 업체끼리 세금 계산서, 매입 세금 계산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찾아내기도 합니다. 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과 관련되는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따질 때는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고 했죠. 자, 업종에 대한 제한은 다음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다라는 건데 소비성 서비스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되는 경우들이 뒤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쪽으로 가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을 말합니다. 호텔, 여관업 중에 관광, 숙박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주점업은 일반 유흥, 무도 유흥, 단란 주점만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요 규정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점업과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표준산업분류에서 한번 찾아보면 주점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숙박 음식점업에 들어갑니다. 숙박 음식점업이고 숙박이나 음식점 및 주점업이라고 해서 56번에 있습니다. 56번에 주점업으로 들어가면 562번에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5621번에 주점업이 있습니다. 주점업 안에 일반 유흥, 무도 유흥, 일반 유흥과 무도 유흥은 중소기업 업종이 아니다. 즉 소비성 서비스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맥주 전문점이나 기타 주점업은 주점업이지만 그러니까 중소기업 판단할 때는 주점업이 아닌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맥주 전문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우리 그 막걸리집이나 뭐 소주빵 이런 데들 있죠. 그런 데들은 기타 주점업입니다. 이런 데들은 중소기업 업종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표준산업 분류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규모 기준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회 중소기업 기준 이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매출액은 평균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액, 당해 연도 매출액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업종별로 1,500, 1,000억, 800억, 600억, 400억 이하입니다. 대부분 우리 세무대리인들이 기장하는 관리하는 업체들은 400억 이하짜리들이 법인들이 많죠. 그래서 웬만하면 규모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그래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했거나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등기일에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로 환산한다라는 겁니다. 연 매출로 환산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 영위 시에 사업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요 이야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건설업입니다. 건설업 매출액이 100억입니다. 100억이고요. 제조업 매출이 200억이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주된 사업이 뭐냐면 수익 금액이 큰 겁니다. 제조업이 주된 거죠. 제조업이 주된 거면 1,500, 1,000억, 800, 600, 400억이라고 하는 라인을 찾을 때 뭡니까? 그 제조업 부분을 찾습니다. 제조업 부분을 찾는데 예를 들어서 800억 쪽에 제조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매출액은 얼마가 되냐면 제조업이 주된 업이면서 건설업 매출액 합쳐서 300억 기준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300억 기준으로 규모를 확인하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 교재 뒤쪽에 가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42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1,500억부터 400억까지에 대한 업종별로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표에서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성 기준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찾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법인들은 대부분 다가 독립성이 충족됐다. 독립성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기업 매출액은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졸업 기준은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 이상인 법인들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들은 5천억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관계기업과 관련되는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면 관계기업은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 다른 국내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A라는 법인이 B라는 법인에 투자를 합니다. 50%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A라는 회사가 외부 감사 대상이다, 회계 감사 대상이다, 감사 기업이다라고 하면 A와 B 관계는 지배 종속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A는 모기업이 되는 거고요. 모기업이 되는 거고, B는 자회사가 됩니다. 그죠? 자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모 회사와 자회사는 하나의 회사로 보는 거죠. A 플러스 B 회사로 보는 겁니다. 한 회사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판정할 때는 매출액을 합쳐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합칠 때 합치는 방법에 대한 것은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245페이지에 나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형식적인 지배냐 실질적인 지배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모 회사의 범위는 지배기업이 외부 감사 대상 기업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대상이어야 됩니다. 모기업이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회계감사를 안 받는 회사다라고 하면 이거는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기업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회계감사를 받는 회사다라고 하면 관계기업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회사의 범위는 외국 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지배종속 관계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업끼리만 된다. 관계기업은 국내 기업 간의 출자 관계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판정 시기 언제 기준으로 관계기업이냐를 판정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판정 시기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따집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말법인인 경우에는. 자, 그리고 매출액을 합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45페이지에 형식적인 지배, 실질적인 지배 나오는데요. 형식적인 지배라고 하는 부분은 지분율이 50% 미만일 때는 형식적이고 50% 초과되게 되면 실질적인 지배입니다. 자, 실질적인 지배 50% 초과되는 경우에는 A와 B 매출액을 그냥 합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단순 더하면 됩니다. 근데 50% 미만인 형식적인 지배다. 형식적인 지배다라고 했을 때는 지분율만큼 매출액을 합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여기가 40% 지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A 매출액이 100억이고 B 매출액이 100억이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A 입장에서 총 매출액은 100억 플러스 100억 원에 곱하기 40%. 그럼 40억이죠. 그럼 140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140억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기업이 형성이 되는 경우에는 규모 기준을 판단할 때 합쳐서 판단해야 된다. 거기에서 독립성 요건을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에 해당이 되느냐. 제가 규모, 독립성, 졸업 요건 이야기했습니다. 그 요건들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자,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졸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독립성 요건 중에 관계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해 줍니다. 그 3년 동안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이 개정으로 인해서 제외되거나 뭐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예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3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됩니다. 최초 중소기업 졸업 시부터 졸업 유예기간 4년, 졸업 부담 완화 기간 5년 동안에는 졸업 유예기간 적용 횟수에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사업연도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적용하는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규에서. 기존에는 해석 사례에서 기존 사례를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년도 4월 6일부터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또 얘기가 나와 있는데, 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 기본법 기준에 따른 독립성 요건, 실질적인 독립성에 대한 관계기업 사항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유예기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갖고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유예기간 적용이 안 됐다가 변경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소기업 판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소기업 판단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쪽에만 적용이 됩니다. 주된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서 산정한 규모 이내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규모가 120억, 80억, 50억, 30억, 10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규모와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55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업종별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셔갖고 업종별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계기업은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자,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는 관계기업 매출액을 포함한다라고 했지만 소기업을 판단할 때는 관계기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업, 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관련 법 규정에 적합해야 된다. 요거는 상호기업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집단의 규모가 10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다고 해서 거기에 못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들어가는 회사도 있겠지만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조세 유형별로 3천억 또는 5천억 미만이어야 됩니다. 연구인력 개발비는 5천억이고요. 기타 세액 공제는 3천억입니다.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중견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견기업 판정할 때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을 판정할 때는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견기업을 판정할 때는 제외합니다. 소기업을 판정할 때도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표로 만들어 보면 관계기업 매출액은 중소기업일 땐 포함하지만 소기업, 중견기업은 모조리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교재 236페이지에
업종과 관련해서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구분, 앞에서 제가 표준산업분류 살펴봐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계분류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면 메인 화면에 표준산업분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류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검색란에 분류 검색, 분류 내용 보기라고 해서 있는데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분류 내용 보기를 통해 갖고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자, 우리 주택 신축 판매업과 관련되는 부분이었죠. 자, 건설업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건설업 관련해서는 F 건설업 41번부터 42번까지로 되어 있죠. 종합 건설업이 되어 있고요. 그죠? 종합 건설업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보시면 계약 및 자기 계정으로 집안 조성을 위한 발파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본다라는 부분들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해서 건축물, 부동산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은 681번이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죠? 표준산업분류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보시고 확인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업종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로 들어갑니다. 251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판단하게 되면 나중에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보시면 오른쪽에 15번의 중소기업 여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15번의 여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에 법인 종류별 구분해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권 상장법인 중에 중소기업이냐 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따져갖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법인조정에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작성하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내용을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업 요건 및 규모 요건을 확인하는 탭과 독립성 요건, 유예기간 요건, 그 다음에 소기업, 중견기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탭과 두 번째 탭이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요. 세 번째 탭과 네 번째 탭은 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업 요건 및 규모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내용을 보실 때 우리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있는 수익금액 정보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업종이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사업 요건에서 업종인데 건설, 제조, 그 다음에 그 밖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원래 중소기업 업종이 아닌 업종의 수익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수익금액은 소비성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그 밖의 사업으로 해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주된 업종은 수익금액이 가장 큰 건설업이 주된 업종이 되는 부분이고요. 주된 업종 수익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그 제조 쪽에 타 부분이죠.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 도소매까지 포함된 부분에다가 수익금액을 전부 다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조 부분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등록하게 되면 19억 9,45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 밖의 사업은 수익금액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회사 매출액은 얼마가 되냐면 32억 8천이 됩니다. 32억 8천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 여기에 수익금액 관련해서 사업 수익금액은 매출액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3,280만 원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이 지금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등록을 하게 되면 32억 8천이 당해회사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보시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라고 하는 여기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고 클릭을 하게 되면 팝업 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건설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업이 건설업이었죠. 매출액이 가장 큰 부분이었으니까 건설업에서 평균 매출액 1,000억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조업이 주업이다라고 하면 제조업 관련해서 우리가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죠? 17번 관련되는 부분 쪽이니까 확인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도소매가 우선이다라고 하면 도소매 관련되는 부분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확인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000억 이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종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독립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립성 요건은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충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고 하면 이게 10조 이상의 그룹들을 말합니다. 이런 회사 소속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천억 이상의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 출자 기업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매출액 합쳐갖고 규모 기준 이내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관계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분들은 웬만하면 적합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됐다라고 하면 적정한 걸로 해서 적합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보고 회사 등록에서 중소기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기업으로 갑니다. 소기업으로 가면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독립성 요건 충족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이내냐, 별표 3의 규모 이내냐라는 겁니다. 별표 3은 규모를 눌러보시면, 자, 건설업과 관련되는 규모가 나옵니다. F 부분이죠. F 부분은 80억입니다. 그래서 80억 기준하고 30억 기준 비교하니까 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중견기업에 해당이 되느냐는 건데, 중견기업은 이미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견기업은 부적합입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견기업 업종의 주된 사업이냐, 예스라고 하고 나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확인하는데,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매출액은 직전 3년 동안 매출액을 평균치로 따집니다. 평균치로 따져서 최대 3천억 미만일 때, 그리고 연구인력 개발비 관련되는 부분,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적용받는 중견기업은 5천억 미만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견기업을 따질 때 매출액은 당해 연도 매출액, 관계기업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회사 등록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중소기업 15번의 중소기업 여부에 여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